자, 지금 굉장히 깜짝 놀라운 기습 임영웅님의 인스타 라이브 방송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정말 초대박 수씨가 예상했었던 내용이 딱 나오는데 우선 이 영상을 우리 같이 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를 좀 제가 키우고 한번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식사하셨나요? 구절 너무 깊이 썼나? 여러분들께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 방송을 켰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께 숨기고 있었는데요. 지금 제 옆에 계신 분을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보여드려도 될까요? 옆에 계신 분? 비밀이었는데 옆에 계신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작곡가 조용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성에 이렇게 놀러 와서 같이 밥도 먹고 하려고 제주도 놀러 왔습니다. 네. 어제부터 너무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대망 얘기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놀러 왔는데 회도 먹고 어제 고기도 먹고 하면서 좋은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놀러 왔다고 알려드리려고 방송을 켰습니다. 너무 수영도 안 비워가지고 이제 밥 다 먹고 다시 숙소로 가서 또 이야기를 하려고요. 여러분 지금 8시 반. 다들 식사를 하셨겠네요. 8시 반이면. 저는 다 먹었으니까 급하게 이렇게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여러분. 식사 안 하신 분들은 얼른 식사 하시고요. 이만 라이브를 종료하겠습니다. 자, 어떠십니까? 와, 대박이죠? 임영웅님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면은 임영웅님이 일단 제주도에 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이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제주도에서 누군가 소개시켜주겠다 하면서 보여준 게 바로 조용수 작곡가님. 자, 제가 애당초 이 조용수 작곡가님하고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연결고리에 대해서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너무 앞서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이게 100% 장담할 순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조용수 작곡가의 만남이 심상치 않구나. 이 두 사람이 왜 만났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과 신곡들에 대한 이야기로 분명히 가득 채워졌다. 그래서 이 조용수 작곡가가 같이 회도 먹고 뭐 좋은 것도 먹으면서 어제부터 여러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만날 이유는 제가 볼 때는 2집 앨범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알 수 없다라고 한 이 2집 앨범에 대한 이 윤곽이 임영웅님이 오늘 8시 30분에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분명히 정해져 있지 않겠습니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조용수 작곡가와의 연결고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아마 자작곡이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조용수 작곡가님의 노래가 한 곡 이상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포함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저는 어마무시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 조용수 작곡가가 제주도에서 어제부터 만남을 가지고 있다. 아, 너무 대박이죠. 너무 설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가 조금 후반부에도 말씀드릴 임영웅님의 이번 제주도 일정이 다 이유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도 함께 제주도에 대동됐다라는 증언이 있었으니 이거 뭐 누가 봐도 임영웅님이 조용수 작곡가님의 집에 갔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제주도에 있는 조용수 작곡가님의 자택이거나 뭐 별장이거나 작업실이거나 뭐가 됐건 보컬 트레이너 선생님과 함께 조용수 작곡가님이 임영웅님과 더불어서 앨범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이거 하나만으로 조용수 작곡가님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에게 곡을 줬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 조용수 작곡가님과 더불어서 이 집 앨범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여러 가지 과정을 어떻습니까? 함께 진행하고 있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이게 너무 대박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긴급한 건 아니지만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킨 이유가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항상 우리 팬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조용수 작곡가님을 만나고 또 자신의 자작곡도 만들어야 하고 또 앞으로 할 전국 투어 콘서트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시간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절대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에 버킷된 모자에다가 마스크를 쓰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스크 쓰고 다니는 거는 연예인분들이 항상 자신의 얼굴을 좀 가리고 편안하게 다니기 위해서 쓴다. 이제는 코로나가 종식이 됐지만 사실 이제 유명인들이 또 코로나가 끝났다고 해서 연예인분들이 다 그냥 생 얼굴로 다닐 순 없잖아요. 임영웅님이 안 그래도 라이브 때 이러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아, 지금 급하게 라이브를 켜느라 수염도 밀지 못하고 이렇게 방송을 켰다. 이게 거의 뭐 한 2분? 30초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임영웅님이 긴급하게 기습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켰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라 할 수 있겠고, 자, 조용수 작곡가님과 만들어 나갈 이 집 앨범의 윤곽이 제가 볼 땐 조만간에 아주 공개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기대가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집 앨범, 또 이렇게 우리를 깜짝 놀래켜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각을 했는데, 임영웅, 때묻지 않아 칭찬하고 싶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방송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가 또 쏟아지게 돼요. 특히 폭풍 칭찬을 쏟아냈다. 쭉 내려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임영웅님과 서른도 선생님의 이 두 사람의 조합은 무엇이냐라고 묻자 이 임영웅님에 대한 이야기를 서른도 선생님이 쭉 띄어냅니다. 특히 뭐라고 하느냐. 후배 가수 임영웅님이 불렀던 미스터트롯 준결승에서의 노래, 바로 자신의 노래인 보랏빛 엽서를 열창하는데 그러고 나서 갑자기 임영웅님 칭찬을 막 쏟아낸 거죠. 이 숨겨졌던 노래가 임영웅 덕분에 대박이 나고 아름다운 곡이 탄생하게 되어 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사실 이 이찬원님과 임영웅님 두 후배가 모두 이 노래를 선곡했었다. 그래서 한번 들어봐 달라라고 해서 노래를 들었는데 이찬원 후배가 정통 트로트 창법으로 불러서 이 곡은 임영웅 씨가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찬원에게는 잃어버린 30년을 추천해 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찬원님은 아무래도 굵직하고 뭔가 좀 구수한 이 트로트 창법이 또 장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을 추천했고 임영웅님은 발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탄생시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임영웅님에게는 자신의 보랏빛 엽서를 추천한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내가 부른 대로 그냥 평범하게 부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임영웅 씨가 1, 2절이 끝나고 나서 음악이 하나도 없는데 오늘도 가버린 당신의 생각에 라고 딱 그 비어있는 구간, 음원과 음악이 하나도 나오지 않는 그 구간에서 노래를 부르며 사람의 마음을 쫙 끌어당겼다. 그래서 나는 그날 심사평에 난 후배에게 배웠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이야기를 했다. 바로 이 순간 하나 때문에 이 보랏빛 엽서가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것 같다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임영웅 후배를 칭찬하고 싶은 건 때가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노래도 세월이 가면 때가 묻어서 좀 오버하고 그러기 쉬운데 깨끗하면서도 서정적으로 부른 것이 큰 사랑을 받지 않았나 라면서 임영웅님을 그야말로 폭풍 칭찬을 했습니다. 사실 임영웅님과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서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 의견이신 분들도 있고 참 다양합니다만, 저는 어찌됐건 신정훈 대표님하고 좀 크게 다르지 않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어찌됐건 서른도 선생님은 임영웅님에게 곡을 준 작곡가이고, 이 더트로쇼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임영웅님의 사랑이여 그대를 노래 역시 이 서른도 선생님이 작곡을 해준 노래입니다. 또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특히나 초대박이 터졌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성이 있는 한 팬들인 우리가 나서서 뭐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 안 좋은 이야기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우리 아티스트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가 저는 절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물론 불만이 없을 수 없고요. 또 실망감이 없을 수도 없겠지만 거기에 대해선 아무래도 좀 속으로 생각하시고 삭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서른도 선생님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유튜브라던가 각종 커뮤니티 댓글에 남기시면 이게 사실 임영웅님하고 매번 이렇게 앞으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유명해져도 이 서른도 선생님과의 관계는 사라지지 않아요. 역사의 흔적으로 남는단 말이죠. 임영웅님의 발자취로 남는데 이것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를 우리 팬들이 한다? 과연 그 영향력이 좋을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 부분을 꼭 염두해 두셔서 아마 댓글을 남기시건 팬 활동을 하시건 좀 고려를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의 깜놀 근황 모습이 또 포착이 되어서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 우선 이 계정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송민규라고 하는 사업가. 소식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도 그 내용을 하나는 제가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아마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영웅님의 2집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소씨가 오늘 아침에 분석을 통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요번 영상도 깜짝 놀랄 내용이 될 것 같은데, 자, 첫 번째 소식부터 굉장히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애절한 목소리의 로이킴, 이번엔 영화 OST에 도전한다. 자, 바로 가수 로이킴 씨죠. 로이킴 씨가 이제는 OST에까지 도전을 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이 로이킴 씨와 임영웅님에 관련된 이야기 특집으로 만들려고 생각 중인데, 굉장한 비하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이걸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이 로이킴 씨가 사실 쭉 내려보니까 굉장히 활발한 활동 중에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임영웅님이 부른 사랑은 늘 도망가 역시 이렇게 열창을 했었다. 사실 이 로이킴 씨가 임영웅님의 사랑은 늘 도망가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 노래까지 열창했다라는 건 정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신 이야기입니다. 소씨가 또 영상으로 전달해 드리기도 했어요. 이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라는 가수가 이 가요계에 번져있는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이 대목을 통해서 충분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특히 일반인들부터 시작해서 요즘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정말 많은 곳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를 열창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 로이킴 씨 역시 굉장한 국민 가수 중에 한 명인데 마찬가지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또 깜짝 놀랄 이야기가 있어요. 자, 보니까 이번엔 광고계입니다. 자, 덴티스 중국 허가 획득, 시장 공략 본격화. 자, 무슨 말이냐?
임플란트 전문기업 덴티스가 중국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이 임플란트 업계를 아예 그냥 역사의 한 획을 그은 덴티스이죠. 사실 임영웅님이 광고했었던 이 덴티스의 파워가 이제는 너무나 거대해져서 이 관계자가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까지 진출하게 되었다. 또 큰 폭의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제는 중국 시장은요, 정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에서 정말 막말로 100원짜리 봉지를 팔아도 이 중국 인구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중국 인구 몇 명일까요? 제가 또 이 숫자에 약해가지고. 자, 중국 인구.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요. 중국 인구가 14억 명입니다. 와, 네, 이런 말이 있어요. 100원짜리 봉지를 잘 팔아도 중국에다 갖다 팔면 이 중국의 14억 명이 아니라 10분의 1인 1억 4천 명만 구입을 해줘도 떼부자가 된다. 그러니 중국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임영웅님의 광고 효과로 인해서 덴티스가 중국에 진출하는 만큼 제가 예전부터 이 중국이란 나라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노래에 대한 반응, 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이 노래의 성향도를 놓고 봤을 때 임영웅이란 가수가 이 아시아권에서 중국으로 진출하게 된다면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예로 과거에 이 안재욱 씨 있죠? 이 안재욱 씨,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라마 배우로 유명하지만 이 안재욱 씨가 예전에 노래 한 곡을 딱 발매한 적이 있습니다. 뭐 그 이전에도 드라마 노래를 발매하기도 했지만 이 안재욱 씨가 발매한 노래 중에 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노래가 있거든요. 그 노래가 중국에서 대박을 쳐서 아시다시피 중국은 특히나 의리를 중요시하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안재욱 씨 참 안 좋은 과거가 있어서 은퇴를 했지만 어찌됐건 중국이라는 시장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노래의 스타일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뭐 중국에 진출해서 성공한 가수가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중국 진출도 너무나 기대가 된다. 자, 그리고 나아가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노래 파워가 한 번 더 입증되는 결과가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바로 멜론 주간 인기상에 임영웅님이 또 1등을 했습니다. 이번엔 7월 1주차예요. 이것이 가능했던 건 바로 전국에 계신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열렬한 투표와 열렬한 스밍 활동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결과 가져오기 쉽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불어서 겹겹경사죠. 임영웅님의 이 세 번째 수상, 멜론에서도 직접적인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7월 1주차 멜론 주간 인기상, 감성장인 웅도령의 3관왕, 임영웅의 모래알갱이 세 번째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티스트에게 실물 트로피가 전달될 예정입니다. 라면서 이렇게 또 공지사항이 올라왔습니다. 웅도령,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임영웅님이 옛날에 태어났다면 양반집 자제가 아니었겠냐? 또는 왕가의 자손이 아니겠냐? 사실 그게 아비앙도를 통해서 너무나 찰떡처럼 어울린다라는 거 잘 아셨을 텐데 그래서 웅도령이라고 이 멜론에서 이름을 붙여준 것 같습니다. 자, 이 웅도령의 파워 누가 또 입증을 하고 있을까요? 임영웅님과 함께한 지인들, 함께한 작업자분들, 다양한 분들이 깜놀 발언과 증언을 해주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파워가 재입증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왔어요. 자, 서른도 선생님이 라디오 방송에 등장, 이 계정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어요. 송민규라고 하는 사업가, 사장님인데요. 이분이 제주 흑돼지 고깃집을 운영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보니까 인스타그램인데 막 정말 많은 사진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어디서 정말 많이 보던 사진이 눈에 들어옵니다. 자, 보니까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사진이 이렇게 이분의 인스타그램에 기습 공개가 됐습니다. 이게 한 6시간 전쯤에 올라왔으니까 오전 시간대에 올라온 사진이거든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보니까 임영웅님이 이렇게 딱 엄지척을 탁 하고 사진을 촬영을 했어요. 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뭐라고 적혀져 있느냐? 마이 리틀 히어로 임영웅님께서 숙성도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 고깃집의 이름이 숙성도거든요. 별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이 임영웅 세 글자만으로 모든 것이 설명이 되는 임영웅님 정말 반가웠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계시면서 겸손하시고 늘 주변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모습을 그릴링, 고기를 굽는 동안 보았는데 아 이게 진정한 최고의 멋, 품격이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사장님이 옆에서 고기 굽고 있을 때 임영웅님이 함께 갔던 주변 분들에게 엄청난 배려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예요. 아, 이 부분 좀 더 사장님이 많이 썰을 풀어주셨다면 참 좋을 텐데 어찌됐건 그러면서 다시 한번 숙성도를 방문해 주시고 맛있게 식사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항상 모두의 영웅이 되실 수 있도록 이 숙성도가 응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박이죠.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이 흑돼지 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검색을 해보면 자, 제주도 숙성도 본점도 있고요. 사실 이 숙성도라는 고깃집이 노형 본관, 중문점, 함덕점, 애월점, F&B 등등 정말 많은 뭐 제주시 노형동, 서귀포시 색달동, 제주시 애월읍, 조천읍 다양한 곳에 매장이 있다. 그래서 가보면은 여기 아마 본점 매장인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임영님이 여기를 방문해서 찍은 건지 제주도에 있는 이 다른 매장 지점에 방문을 해서 찍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일단 정문문의 구조는 여기 사진에 나온 이 돔 형태로 보이는 요 곳하고는 좀 위치가 달라 보여요. 그래서 아마 다른 지점이지 않을까. 아니면 이 문이 혹시 뭐 후문인가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사장님하고 찍은 다른 분들의 사진을 보니까 전부 다 이 문 앞에서 찍은 걸 보면 어찌됐건 제주도에 있는 이 숙성도 매장에 방문한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원래도 유명한 맛집이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아이고 제주도에 또 방문해야 하는 맛집이 생겼네. 옹지순례할 수 있는 장소가 또 생겼네. 라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제 여름 휴가가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여름 휴가를 떠나기 위해 여행 장소를 꼽고 계신데 제가 예전에 소개해드렸던 임영웅님의 이 제주도 맛집도 있는 것처럼 제주도를 방문하시는 분들은 일단 이 숙성도를 꼭 방문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사장님과 함께 엄지척을 하고 있는 임영웅님의 모습인데 이게 최근 사진이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면 머리가 굉장히 길어요. 헤어스타일이 굉장히 길고 마스크는 요즘에야 뭐 코로나긴 하지만 원래 유명 연예인들은 공공장소를 갈 때 특히 메이크업이 안 돼 있고 이러면 마스크를 많이 쓰고 갑니다. 아마 요거는 사진 촬영 모습이었기 때문에 잠깐 임영웅님이 마스크를 턱에서 내렸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게 코로나 시기에 방문했거나 예전에 방문했다면 진작 이 사진을 공개하셨을 거예요. 근데 따끈따끈하게 공개한 거 보니까 오늘 방문을 한 건지 아니면 주말 중에 방문한 건지 모르겠지만 최근 모습은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임영웅님이 손흥민 선수와 축구도 하고 이렇게 제주도에 가서 또 맛있는 고기도 먹으면서 아마 제가 볼 땐 유튜브 컨텐츠, 2집 앨범 준비 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하여 해나가고 있다. 조만간 큰 거 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모습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런 황당무계한 기사가 올라옵니다. 여기 언론사가 어딘지 아시겠죠? 자, 스포츠 경향에서 올렸는데 자, 이런 말이 나왔어요. 열애설을 부인했다? 소속사 펄쩍? 무슨 말일까요? 자, 이걸 정확하게 좀 전달을 드려야 루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과거 임영웅님과 함께 뽕숭아학당에 나왔던 소유씨 있죠. 소유씨. 이 소유씨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의 흑돼지 고깃집에 방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열애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 헛소문이 번진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왜 그런 말이 나왔나 봤더니 이 사장님이 입고 있는 옷의 복장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사진만 다르게 있으니까 임영웅님이 혹시 이 소유씨랑 같이 가서 제주도에서 고기를 먹은 게 아니냐, 이거 열애설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뭐 나왔다라는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소속사에서 당연히 여기에 대해 부인을 하죠. 말이 안 되니까요. 근데 보니까 제주도 맛집 숙성 고깃집 관계자가 인증샷을 소유 따로, 임영웅 따로 올렸다.
근데 이게 모두 같은 날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에 이 물고기 뮤직 측의 직접 이야기를 들어보니 스포츠 경영 측에서 확답을 받았나 봅니다. 열애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우연히 찍힌 사진이다. 공식 발표를 할 처지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심지어 가수 소유의 소속사 연락처도 우리는 모른다. 임영웅님은 이날 보컬 선생님과 함께 같이 밥을 먹으러 간 것이다 라고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중에 이 소유씨가 찍힌 사진이 이 같은 사진에 올라오는 바람에 제가 볼 때는 아마 요런 이상한 이야기가 돈 것 같아요. 보니까는 지금 스포츠 경영이라는 언론사 하나에서 이 얘기가 나왔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스포츠 경영이 정말 제보를 받은 건지 자신들이 그냥 판단해보고 이 물고기 뮤직에 전화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일단 이 사진에 대한 루머, 혹시 악성 루머 확산시킬 사람들에 대하여 확실히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열애설과 관계도 없고 뭐 같은 날이건 다른 날이건 임영웅님은 이날 보컬 선생님과 고기를 먹으러 갔고 소유씨는 다른 일행들과 갔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상한 루머를 혹시 가짜뉴스가 나오거나 번진다 하더라도 우리 소천사님들은 절대 놀래시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애당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이고 소속사에서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절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설사 이 고깃집의 사진이 같은 날이라 할지라도 절대 이상한 생각 하실 필요가 없다. 제가 확답을 땅땅땅 내려드리고 이 사장님의 옷이 같은 거야. 사실 이 사장님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비슷한 목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이날도 검은색 위에 유니폼을 입고 청바지를 입었죠. 이게 사장님이에요. 내려보면은 여기도 비슷한 옷에 청바지를 입었잖아요. 이게 같은 날이라고 할 수 없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저 사진 자체에 대한 헛소문은 좀 삼가해야 되지 않나. 스포츠 경영에서 굳이 저 기사를 낸 걸 보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듭니다. 아마 우리 소천사님들도 같은 생각으로 공감을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말도 안 되죠. 무엇보다도 소속사에서 전면 부인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반푼어치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유씨의 사진만 싹 삭제가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지금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거야 이런 오해가 생길 것 같으니까 소유씨의 사진을 삭제한 게 아닐까요? 아마 소유씨의 사진은 나중에 뭐 따로 올라오던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안티들과 이런 지금 행보들 때문에 우리 임영웅님이 참 여러모로 곤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주변에 이상한 소리를 한다면 절대 아니다 라고 우리 수호천사님들이 못을 땅땅땅 박아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기사도 눈에 들어옵니다. 임영웅 소유양 때 아닌 제주도 열애설 부인 아무 사이도 아니다. 네.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를 엮는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현실적으로 무리수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많은 언론사에서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는 현재 상태죠. 자, 더불어서 지금 쭉 내려보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소유의 소속사 빅플래닛 메이드 측 관계자 역시 뉴스엔 언론사를 통해 소유 씨는 최근 촬영을 위해 제주도에 방문했고 임영웅 씨와는 우연히 동선이 겹쳤을 뿐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한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이 두 사람이 같이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보면 어떻죠? 임영웅님 소속사인 물고기 뮤직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소유 씨의 소속사에서도 전혀 사실무근이다. 지금 양측에서 전부 다 아무 사이도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거에 관련해서 많은 가짜뉴스 채널들 영상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 이미 올라오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임영웅님이 등장한
이 제주도 소고기집. 애시당초 이 임영웅님에 관련된 기사가 끊임없이 올라오면서 지금 이 임영웅님의 이런 제주도 방문이 그냥 아는 지인분과 간 이 방문이 굉장히 빗발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보컬 선생님과 같다라고 했는데도 이런 이야기가 쏟아지고 있는 거죠. 자, 우선 이 숙성도라는 고깃집 아마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제가 또 심지어 지인에게 물어봤어요. 제주도 출신의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여기요 연예인들 엄청 온다고 합니다. 이 전국에서 이곳이 워낙 맛집이다 보니까 전국 각지에서 뭐 각종 연예인들 촬영 굉장히 많이 오고요.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제주도에서 유명한 맛집으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그렇다면 애시당초 왜 이런 루머가 심각하게 번졌느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제보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의심이 갑니다. 제보자라고 하기에는 이게 갑자기 오늘 뉴스 기사로 터졌거든요. 스포츠 경향, 그리고 위키트리라는 곳에서 이 기사가 쏟아졌는데 실제로 인터넷에 임영웅 소유라고 검색해서 최신 순으로 내려보다 보면 도대체 이 기사의 내용의 근원지가 어디냐 쭉 내려보다 보면 이렇게 많이 뉴스가 올라왔는데 보이십니까? 4시간 전 위키트리라고 하는 인터넷 신문사도 아닙니다. 위키트리는 그냥 가십거리를 다루는 인터넷 플랫폼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갑자기 어느 제보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나서 딱 1시간 뒤에 스포츠 경향에서 이 기사가 쏟아졌고 그 이후로 뭐 수많은 지금 언론사를 통해서 같은 내용의 기사가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자,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뭔가 냄새가 좀 나죠? 이게 진짜 제보자가 있었다면 온라인상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라는 증거 글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정작 제가 살펴본 커뮤니티 반응에는 임영웅님과 소유씨의 열애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 애시당초 사실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에이 숙성도에 1년에 방문하는 연예인이 몇 명인데 그럼 열애설이 한 100건도 났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깃집 사장님이 소유씨의 사진을 삭제하자마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위키트리, 스포츠 경향 이 두 군데에서만 떡하니 기사가 나왔고 이 내용이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지금 한 3-4시간 동안 우르르 올라왔거든요. 이상하죠? 뭔가 말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숙성도는요.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방문하는 맛집이에요. 아니 그러면 맛집에 비슷한 동선에 겹치는 연예인들은 전부 다 열애설이 난답니까? 애시당초 말도 안 되는 헛소문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미 소속사에서 양측에서 공식 입장으로 절대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그냥 이런 반포너치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문의를 주셨고 우려하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강조해서 전달드렸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일도 없다라는 말씀 확실하게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